전시과 있잖아요. 그걸 좀 알고 가자 이거예요. 내일 경제 파트 들어가기 전에 전시과 제일 중요하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좀 잘 알고 가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시대 가면요 요런 말 나와요. 요런 말. 공전, 사전, 신라 때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용어 안 나옵니다. 공전, 사전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전과 사전이 뭐가 다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공전은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두 권리입니다. 하나는 수조권과 소유권. 이 두 권리가 땅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합시다. 소유권은 쉽죠. 자, 소유권상 공전이란 땅은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공짜 들어갔으니까. 그죠? 국공유지. 그죠? 국공유지. 국가의 땅이죠, 국가의 땅.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상 사전은 개인사자니까 뭘까요? 내 땅, 그죠? 신분 상관없이 내 땅. 이 사람이 귀족이고 내가 천민이고 뭐 어쨌든 해도 내 땅. 이건 이제 뭐랄까요? 민전이라 불러요. 알고 계셔야 돼요. 민전. 백성민자죠? 이 귀족도 백성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농민도 백성이잖아. 그래서 민전은 그냥 신분 관계없이 내 땅. 그걸 민전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처분이 가능하죠. 맞죠?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맞아요? 틀려요? 매매가 뭐야? 사고 파는 거. 상속 뭐야? 물려주는 거. 증여는 뭐예요? 뭐 이 사람 마음대로 내가 땅 줘버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이때 사전. 자, 근데 이제 이 어렵죠, 여러분들? 수조권상 여러분 공전은 뭔지 알아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라는 권리 중에 공전은 무슨 땅일까요? 무슨 땅을 말할까요? 어렵죠? 공짜 들었으니까. 국가가 뭐 하는 땅일까요? 수취하는 토지예요. 그걸 수조권상 공전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전시과를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응? 자, 국가가 수조하는 것 직접 수취하는 땅을 공전 부르고요. 그러면 반대로 사전은 누가 걷는 걸까요? 개인이 걷는 땅이에요. 뭐 관리들이죠. 자, 관리들이 바로 수조하는 토지를 수조권상 사전이라 불러요. 수조권상 사전. 알겠어요? 일단 이 용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수조권상 공전은 뭐다? 국가가 수취하는 땅. 그리고 수조권상 사전은 관리가 수취하는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관리에게 뭘 맡긴 거야? 네가 저 땅에서 세금 걷어와. 이걸 맡긴 거예요. 응? 국왕이 여러분 전국적 토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자, 반면 소유권상 공전은 국가의 땅. 그죠? 국공유지. 소유권상 사전은요. 자, 귀족이나 농민들의 자기 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속 그 집안의 땅.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일단 용어부터 알고 가시라고요.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게 뭐다?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볼 겁니다.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자,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고려의 초창 토지제도 뭐였냐면 역분전이었어요. 자, 역분전. 자, 역분전은 여러분 태조입니다. 태조. 의외로 시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자, 태조 때 역분전은 잘 보세요. 뭘 통해서 지급했냐? 논, 공, 행, 상을 통해서 토지를 지급한 건데 여기서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수조권. 관리들 특히 여러분들 논공행상이 일단 무슨 뜻이에요? 공을 논하고 행시를 논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태조의 여러분들 후삼국 통일의 업적을 도운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이 높거나 그 사람의 선악 구분했을 때 행실이 좋으면 어때요? 땅을 주는 거죠. 그쵸? 어느 땅을 줘서 그 땅에 대해서 뭐 할 권리를 준 거예요? 수취해가지고 그걸 먹을 권리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역분전은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치? 나도 똑같은 관리인데 지금 어때요? 나는 이 후삼국 통일의 기반이 안 됐다는 점으로 탄핵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참 문제가 됐고요. 마침 여러분 광종 때 무슨 제도 실시됐어요? 광종 때 과거제 실시해가지고 뭘 마련했어요? 관리들의 공복, 관복 마련했었던 기억나요? 오케이. 자, 요걸 계기로 이제 경종 때 여러분들 무슨 전시과?
그래요. 시정 전식과 제도로 그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점을 조금 보완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시정 전식과는 일단 자 두 요소에 의해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뭐겠어요? 광종 때 만들어진 공복과 관련된 관품 기준. 자 그리고 그래도 아직 여러분 이 개국공신의 후손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들도 어쨌든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품 요소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군공이나 인품 요소. 그래서 두 요소를 통해서 이제 관리들에게 땅을 지급해 준 거야. 수조권을요.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들 전국을 대상으로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줬다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알아야죠. 잘 봅니다. 여기서 파생해가지고 이제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있고요. 자 왕이 있고 신하가 A, B, C가 있다고 봅시다. 신하가 A, B, C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땅이 3개입니다. 국가에는 땅이 3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전국 대상으로 봤을 때.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알겠죠? 자 D, E, F라는 여러분들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막 경작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농? 그래요. 자영농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잘 들으세요. 졸지마. 알겠죠? 자, 자영농이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식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에게 D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소조할 권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정전식과에서 관품반 인품 기준으로 관리들에게 토지를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를 줄 때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뭘 준 거라고요? 그래요. 저 수조할 권리 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뒷땅은 수조권상 무슨 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이 되면서도 소유권상 뭐예요? 민전이죠. 농민의 땅이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하나 차근차근씩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B도 관리니까 어때요? 왕의 충성을 관리니까. E의 땅을 수조할 권리 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C도 F의 땅을 수조할 권리 준 거야. 아, 나 병신인가 봐. 하나 더 했어야 돼요. 하나 더 써야 미안합니다. 자, 땅이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 남죠? 누가 걷어야 돼요? 그쵸, 국가가 직접 걷어야죠. 그쵸? 그래서 남은 땅은 국가가 직접 걷은 거예요. 관청이 걷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관청이 걷은 땅은 수조권상 무슨 땅이 돼요? 공전. 소유권상은 공전. 이러면 안 돼요. 소유권상은 민전. 알겠죠? 농민의 땅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야. 이 수조할 권리를 주면서 뭐 한 거예요? 귀족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축적해 나간 거예요.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퇴직하거나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조권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반납했다는 거는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지금 관리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받은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여러분들 요거 거둘 권리를 준 걸 뭐라냐면 전지와 시지에 대한 뭘 주었다? 과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지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논과 밭을 준 거예요. 곡식 거둘 권리. 시지는요 뗄감 얻을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소유권 준 게 아니고 뭐다? 수조할 권리. 수조권 줬다고. 수조권.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전은 세습 가능 세습 불가. 세습 가능 세습 불가요. 세습 불가.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이런 간단한 거에서. 그래서 전식과예요. 전식과.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관리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주대 희한하게 시정전식과 때는요 현직만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도 줬대요? 전직도 줘요. 이거 한자로 전직은 산관직, 현직은 직관직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왜 전직도 줬을까요? 일종의 이건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알겠죠? 내가 현직에 있어도 전직으로 물러나도 그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뭐 하게 해준 거예요? 수조권을 행사하면서 먹고 살 권리를 준 거야.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뭐 굳이 굶어준가? 여러분들 공무원 됐어도 내가 왜 돈을 안 모아놨어요? 그리고 퇴직했는데 퇴직금 안 준대.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지가 여러분들 일종의 퇴직금이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오케이? 자, 이게 시정전식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분전 때보다는 좀 어때요? 복잡해지고
행정이 어때요? 좀 전문화된 거예요. 그치? 아주 단순한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 요소에 줬던 걸 탈피해서 이제 전시가로 가면서 좀 복잡해지고 굉장히 합리화된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전시과는 아무튼 간에 전직, 현직을 떠나서 과전을 주고 수조할 권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누가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또 준 거거든요. 그럼 잘 보면 수조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자영농의 땅을 대상으로 수조하고 있죠. 그쵸? 이때 몇 분의 몇을 갔냐면 대체로 10분의 1을 막 걷는데 잘 봐요. 이 수조권 체제가 돌아가려면 농민이 몰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우리 농민이 몰락하는 시기가 무슨 시기부터 막 몰락했어요? 아까 무신 집권기도 몰락했죠. 무신 집권기 때 여러분 전시과가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요. 붕괴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한 게 나중에 고려 말의 과전법으로 회복이 돼요.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아무튼 시정전시과. 자, 이후에 여러분 목종 때 왕안 썼구나. 이건 경종 여러분들. 자, 경종 말고 자, 이 중에 여러분 성종 이후에 목종 때 내용 좀 바꿨다 그랬죠. 그게 무슨 전시과일까요? 바꿨으니까 개정 전시과입니다. 개정 전시과. 이때는 완전한 이제 합리적인 제도로 바뀌어서 이제 인품 요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뭘 요소로 주냐? 관직만을 기준으로 혹은 관품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완벽하게 객관적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오케이? 이때는 이전에 목종제도에 성종이 있었어요. 성종 때 관리들의 18등급 제도가 마련이 돼요. 중앙정치계열, 중앙 이 관리들의 18등급 체계가 마련되거든요. 그 18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뭘 준 거예요? 토지에 대한 수조권 체제를 달리 준 거야. 그래서 관직은 여러분 몇 등급? 18등급.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분류해서 뭘 줬다?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주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 목종 때부터는 여러분들 무슨 사회? 고려 중기니까요. 누구 막 뜨기 시작해요. 누가? 문무 둘 중에. 문인이 막 뜨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같은 18등급이어도 문, 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지. 문인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 지급량 차이가 상당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오케이? 무과가 없었잖아. 문과밖에 없어요. 이제 문화사관 배운다 그랬죠. 두 번째 바뀐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인품 요소 사라진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잘 봐요. 자, 이 전직은 퇴직금의 목적으로 줬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땅이 막 무슨 공장처럼 막 생성이 돼요? 전직을 주다 보니까 점차 과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누구에게 줄 땅이 부족해져요? 그래요. 현직에 줄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목종 때는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어떻게 할까요? 점차 줄여나가요. 특히 낮은 품계는 전지와 시지의 지급량을 대폭 감축해버립니다. 당연하죠? 말하면 연금이 엄청 늘어나면 여러분이 월급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런 원리야. 자, 그래서 전직에 대한 지급량 줄이고 반대로 현직을 많이 우대하기 시작하였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후에 이 두 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요. 자, 나중에 문종 때 가서 여러분들 전시과 체제가 완성됐다 그랬어요. 그게 경정 전시과 체제예요. 경정 전시과 체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경정 전시과 때는 어떻게 완성됐냐? 잘 보세요. 요건 그대로 가요. 요건 그대로 갑니다. 자, 이건 그대로 가고, 자, 두 부분이 바뀌어요. 두 부분이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자, 이제 누구만 줄까요? 그쵸? 현직만 줍니다. 현직만 수조권을 지급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터져요? 관리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어떻게 하냐? 퇴직금이 없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분명히 뭘 마련해 줄까요? 조치를 마련해 줬겠죠. 그치?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지금 칠한 조치는 당연히 이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직만 줬으니까. 요때는 전직 주고 전직 줬잖아. 아무리 주임량을 줄여도 전직 줬으니까 퇴직금이 있으니까 지금 빨간색 부분은 요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현직만 줬으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미 하나는 배운 거야. 5품 이상의 높은 관리에게는 퇴직금 성격으로 무슨 땅 줬을까요? 세습 가능한 땅.
그거였어요. 공음정. 누구의 기반이었어요? 어떤 계층의 기반이었어요? 문벌, 귀족층의 경제 기반이었잖아. 정치는 뭐 음서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하급 관리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육품 이하 하급 관리들. 얘들을 만약에 자제들은 과거 응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육품 이제 해당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어때? 퇴직을 했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식 새끼는 어때? 공부 준비를 못하고 몰락해버릴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과거 준비하라고 준 땅이에요. 몰락하지 말고 과거 준비하라고. 그래서 놀고 있는 애에게 준 게 무슨 전? 한량이 줬다 그래서 한인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인전을 받고 얘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를 막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합격해서 중앙관리로 나아갔어요. 나아가면 그 품계에 따라 어차피 뭘 받아요, 여러분들? 전지와 시제에 대한 과전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특히 근데 여러분들 높은 귀족과 낮은 귀족은 어때요? 좀 차이를 둡니다. 왜? 요거는 세습이 되고요. 요거는요 안 돼요. 알겠죠?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뭐 자제고 나발이고 만약에 그치? 관리가 사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만약에 사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유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 있겠죠. 내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처자식의 입을 채워주려고 만든 게 뭐냐면 유가족. 처자식의 입을 채워주려고 지급한 땅이 뭐냐면 구분전이에요. 입을 채워주다. 구분전. 이건 일종의 뭐예요? 가족에 대한 보험금. 알겠죠?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왜 이 세 개가 이때 나온지 알겠어요? 그치? 현직만 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조처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알고 계셔야 돼. 자, 세 개 꼭 알아두시고요. 세 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잘 나오진 않대요. 두 번째.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문종 전에 목종, 문종 사이에 그 다음 무슨 항이에요? 그렇죠. 외운 사람 몇 명 있네. 현종 있죠? 현종 때 어느 민족에 몇 차 침입이 있었어요? 거란 2차, 3차 있었죠. 맞죠? 그럼 이때 일부 무인들이 뭔가 군공을 막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뭘 해준 거예요? 조금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 거란과의 전쟁 공로를 세운 무신들에게 지급량을 재조정해 주었다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란과의 항쟁 중 뭔가 공로를 세운 무신들에게 조금 지급량을 올려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문인을 뛰어넘을까?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 나오진 않아요. 보통 시험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오케이? 요 세 개 땅. 됐어요? 세 개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고려 중기까지 이렇게 전시가 체제 쫙 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 이 의종 때 무슨 시기로 간다, 여러분들? 의종 때 무신 집권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신들에 의해서 누가 막 몰락했어요? 농민들이 막 몰락했잖아. 그러면 저 자영농들이 무슨 농으로 막 바뀐다는 뜻이에요? 소작농 내지 노비들로 막 전락해버려요. 땅을 잃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조권 체제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영농 대상으로 10분의 1을 수취하라고 준 건데.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뭐가 붕괴됐다, 여러분들? 전시과가 붕괴되고 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신들은 힘으로써 개인적으로 토지를 늘려가고요, 노비들을 늘려가고요, 사병을 확대하고 이렇게 권력을 확대시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았던 때는 사실상 언제 돼요? 중기까지가 좀 안정적이었어요. 맞지? 저게 돌아갔다는 거니까요. 저 체제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종 때 있죠. 원종 때. 원종하면 무슨 한도예요? 개경한도 있었죠. 그쵸? 개경으로 이제 강화도로 여러분 고종 최후 때 강화도 천도에서 항쟁하다가 결국 원에 항복하고 개경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실시했던 게 시험 거의 안 나온다. 글씨가 좀 그쵸? 자, 녹과전제도. 녹과전 제도를 실행을 했으나 실패다. 그럼 녹과전 제도는 깊이 알 필요 없는데 이건 뭘 하려는 의도였을까?
농민들의 생활 안정시켜서 다시 뭘로 돌아가려는 거겠어요? 그래요. 이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였어요. 오케이? 근데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 바로 무슨 시기에 들어가요? 2회. 원 간섭기. 자, 이때 여러분들 집권계측이 누구였죠? 지금 간단한 틀만 잡는 거예요. 그쵸? 권문세족이었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땠어요? 그치? 농민들 노비를 만들어서 농장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무신들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쭉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어졌다가, 자, 고려말, 공양왕 때요. 공양왕이면 이미 여러분 누가 실권을 잡은 상태예요. 그쵸? 이성계. 그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 수장. 정도전에 의해서 추진된 무슨 법이에요? 과전법. 으로 인해서 누구의 땅을 다 몰수해버려요? 친원파 권문세족의 거대한 토지 농장을 혁파시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치? 일단 농민 만들어줘야죠? 일단 자영농을 육성시켜주고요. 이 자영농이 가지고 있는 땅을 누구에게 이제 수조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진사대부에게 수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누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진사대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전법 가고요. 조선 초감은 직전법 해가지고 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배울 필요 없이 조선 초 때는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금 안정이 된 거지. 그죠? 근데 또 가면서 어떻게 했냐? 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배워야겠대요. 우리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전식과하고 가전법은 똑같은 체제다. 알겠죠? 근데 중간에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걸치면서 어때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왜? 농민들이 힘들면 뭐도 문제예요? 국고도 문제예요. 그치? 재정이 안 들어오죠. 저 10분의 1을 걷어내야 되는데 여기 잘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안 걷어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거나 농민생활 안정될 거는 딱 전식과 채직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빡세게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2개월 만에 끝내고 우리 여기 세종공무원학원 자체가 제가 얘기했죠, 초반에. 기본반 플러스 심화반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원래 기본반 2개월, 심화반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야 되는 건데 세종공무원학원 교육과정 자체가 이래요. 여기가. 여러분들 돈 아껴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라니까? 저기 한국공무원만 해도 되나? 하여튼 그만 가도 그래 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좀 힘들어도 좀 힘내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내일도 테스트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지 한 2장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 그래서 자, 내일 몇 시지? 우리 9시죠. 자, 9시에 수업 시작할 거고요. 아침 특강 있죠? 아침 특강. 아침 특강은 고대 사회부터 문화 부분에 대해서 사료. 그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료 특강 요겁니다. 고대 사회 문화예요. 특히 여긴 되게 중요하죠? 문화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침 특강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하려다 말 못했네요. 요것만 써주고 끝낼게요. 제 얘기 끝나면 바로 가시면 돼요. 제가 아직 카페는 아직 개설 안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면 뭐 떠요? 까똑 뜨잖아요. 그쵸? 그치? 카카오톡을 여러분들 질문하시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바로 답변 못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치? 보는 순간 제가 시간 날 때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많이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안에 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딱 듣고 다 머릿속에 다는 사람은 정말 천재예요.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몇 번 빵꾸가 날 거예요. 그 빵꾸 난 부분들을 질문하시라고. 혹시 너무 길면 홈페이지에 여러분 그 질문란이 있어요. 아무도 안 올렸대? 대단해. 그죠? 다 할 줄 아나 봐요. 올리시고. 알겠죠? 질문 좀 많이 하세요. 나 귀찮게 해야지 합격해요.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9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